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예, 오늘 거도 이제 들어가는데, 저번에 프린트 혹시 갖고 오셨나요? 투자론 파트 저번에 안 한 게 있어가지고, 프린트는 이렇게 좀 철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보시면은, 일단은 298페이지로 가볼게요. 298페이지로 가시면은, 298에 투자론에 저번에 투자의 타당성 분석 기법 안 들어갔었죠,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금융 파트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일단은 이제 프린트를 드리는 건 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기초적인 걸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스케줄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1, 2월 달 과정은 우리가 기초 강의예요. 기초 강의. 그래서 여기는 8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미법도 이제 마쳤는데 3, 4월 달에 가서는 9주로 가요. 한 주로 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처음서부터 막 힘을 빼면 안 되거든요. 그죠? 8주는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그 이 기출 문제에서도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걸로 보기 때문에 이 프린트를 풀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3, 4월 달까지 이제 기본서로 가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요약집이 나와요. 요약집. 그래서 5, 6월 달에는 이제 요약집으로 가셔서 업그레이드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과정 그냥 프린트만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단 29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그 2번을 보시면 이제 그 2번 그 위에 보시면은 투자 분석 기법이 조그만 글씨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죠? 이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오지선다로.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밑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가는데 요 2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다가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할인이라는 거는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와서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순영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일법이 있다라는 걸 이제 가져가시는데 우리 입문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할인.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현금 흐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해 보면은 내가 1억을 낸 거는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예요. 현재가 줄여서 현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현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번다고 이제 봐봐요. 그럼 1억 2천만 원은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그럼 현가예요? 내가예요? 내가. 그럼 화폐 시장 가치가 맞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낸 거는 확실한데 1년 후는 확실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럼 위험이 따르겠죠. 위험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이라는 것은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와요. 그럼 내가 낸 건 현가니까 이걸 현가로 고쳐서 1억보다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출보다는 유입이 더 많아야 돼요.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그럼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지표가 나오는데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저번 시간에 소득은 운영소득만 있어요? 처분도 있어요. 둘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더해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가 아니라 매기간 소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왜 세후 현금 수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세후로 가요.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귀로 간다. 그럼 유입에서 이제 유출,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압이라고 하죠. 줄여서 현가. 그러면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볼게요. 먼저
펜을 들어보세요. 펜을 들어보시면은, 자, 요거는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맨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 있죠. 별표 쳐놓으세요. 요거 정의가 나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무슨 가치로 할인했어요? 현재 가치.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토다의 타당성을 분석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는 저번 주에 보는 거는 현금 흐름을 반영 안 했어요? 반영을 했어요? 했죠. 했다는 단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보시게 되면은 저번 주 프린트의 17번 문제를 보시면은 17번 문제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반영을 했어요? 했죠. 하지 못했다, 반영을 했다. 했죠. 했다는 단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장점이 있죠. 현금흐름을 분석했으니까.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스타트로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순현가법은 어떻게 이제 구하냐. 전체적인 걸 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순현가법은 순이라는 건 이게 뺀다는 얘기예요. 빼서 그 금액을 0보다 큰 걸 선택하는데, 자, 순현가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입의 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처분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운영만 할게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요. 유출의 현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럼 1년 후에 3억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건 지금이에요? 1년 후에요? 그럼 저번 시간에 일시불의 현자가치 계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1 플러스 R의 N승이에요.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2승. 요거 R을 따라서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할인율. 요 할인율을 우리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얘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아서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0.1이면 1.1이 되죠. 그럼 3억에서 1억을 빼면 그냥입니까? 2억을 법니까? 벌죠. 그래서 2억을 벌어서 요것을 만족한 다음에 2억이라는 자체는 순현재 가치라는 거는 요건 어떤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금액이에요. 금액이죠. 그럼 요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이 순효가가 1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데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순효가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과 상호 배타적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시면요. 하나씩 단일 투자라는 것은 단일 투자와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호 배타적이다. 단일은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씩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A, B, C, D에서 중요한 거는 자, 갑니다. 순효가는 뭐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죠?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순효가가 0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커야 되죠.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선택해요, 기각해요. 기각하죠. 그래서 이 단일 투자라는 거는 하나씩 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하나씩 봐서 이게 그냥요 0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죠. 만약에 플러스 1억이면 투자하고 플러스 2억이어도 투자하죠. 근데 마이너스 1억이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당연히 마이너스 2억 나와도 안 하겠죠. 근데 상호 배타적은 이 둘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해요. 작은 거 선택한다, 큰 거 선택한다. 그럼 어떤 게 더 낫다고 판단하세요? B를 선택하는 게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순효가는 1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있어요. 자, 수익성 지수. 그래서 저걸 이제 순효가를 영어로 net present value라고 하는데 그냥 순효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성 지수도 PI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지수는 분수입니다. 그죠? 분수는 알고 싶은 게 올라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유출이 알고 싶어요? 유입이 알고 싶어요? 유입이 알고 싶죠. 그죠? 그 수익이 올라가요.
지수라는 건 항상 학교론에서 수익이 올라가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나누게 됩니다. 유출. 그럼 유출의 현가를 나눠서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아까 할인한 게 3억이었죠. 그러면 내가 1억 투자해서 3억이라는 건 몇 배 벌었다는 얘기죠? 3배 벌었다는 거예요. 몇 배? 3배. 그럼 우리가 0.5는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왜? 1억 투자해서 5천만 원 받았다는 건 반띵 난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1보다 커야 돼요.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0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1보다. 그래서 선택하고, 자금은 선택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단일 투자할 때는 이 수익성 지수가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크고, 상호 베타적인 가장 큰 걸 선택하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왜 쓰냐는 건데, 만약에 순효가가 똑같이 A와 B가 2억씩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유입에서 유출을 뺍니다. 물론 할인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4억에서 2억 빼도 2억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억에서 1억 빼도 2억이 나오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2억을 벌 때 2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좋아요? 1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좋아요? 뭐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초기 금액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수익성 지수 커진다는 거죠. 상대적인 지수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순효가로 할 때와 수익성 지수가 의사결정이 똑같을까요? 다르게 나타날까요?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가장 어려워요. 내부수익률법은 이 내부수익률이 따라서 기대수익률, 저물의 기대수익률 기억나세요? 그럼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를 하죠. 그래서 요구수익률 가져와서 요게 내부수익률이 요구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자금은 선택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하죠. 그래서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내부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IR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이 따라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굉장히 아까보다 좀 어렵죠? 얘기 좀 해봐. 아까는 뺐고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뉘앙스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얘는 뭐냐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그럼 편하게 들어보세요.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을 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억이라는 것은 1억 2천만 원을 번다. 그럼 1억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현재입니까? 근데 그냥이요. 요건 1년 후에요. 이걸 똑같이 만들어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1 플러스 R에 1년이면 1승이니까 그냥이요. 할인율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렇죠? 그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시 한번 간다. 다음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럼 요 R이 할인율이라는 얘기야. 같게 만든 할인율을 구하는 거죠. 요게 따라서 내부 수익률. 아까 요구 수익률을 할인했죠. 그죠?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는 자체가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는 제가 반드시 얘기하지만 1년밖에 안 나와요. 몇 년밖에 안 나온다? 1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 얘와 얘를 그냥요,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1억으로 하고 1 플러스 R이 넘어갈 수도 있죠. 분위기 안 좋아서. 6 나누기 3은 2죠. 그럼 그냥이야 얘와 얘를 바꿀 수도 있어. 바꿀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요건 이제 1.2가 되고 1 플러스 R이 되거든요.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그럼 R은 넘어갔고 1을 빼죠. 그럼 0.2가 되니까 20%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자, 따라하지 맙시다. 따라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세요. 지금 몇 년 나온다고요? 1년 나오기 때문에 따라하지 마시고 요 얼마 투자했죠?
그 1억을 밑으로 까세요. 까시고 요 차이가 얼마죠? 2천이죠. 그걸 위로 올리면 20%가 나와요. 내가 하는 대로 하세요. 다시 따라하지 맙시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를 밑으로 깔아야 돼요? 1억을 깔고 요 차이가 얼마죠? 2천만 원 올리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화이팅. 다시 할게. 밑을 잘 깔아야 돼. 얼마를 깔아야 돼? 요 차이가 2천이니까 20%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20%가 나온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 20%가 무슨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요거 수익률보다 커야 되죠.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짠내지 마시고 답세 현금 유입 평가와 현금 유출의 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얘와 얘가 같아지면은 그냥요 순효과가 0이 돼요. 0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얼마가 될까요? 1이 되는 할인율이 되는 거죠. 분위기 안 좋다. 자, 다시 갈게. 다음에 현금 유입 평가와 현금 유출의 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얘와 얘가 같으면 얘는 순효과를 얼마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언제 왔어 그건이 왔다.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무슨 수익률로 할인했죠? 요거 수익률. 쟤는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할게요. 이 순효과는 무슨 수익률로 할인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죠. 내부 수익률 쉬워요. 내부 수익이니까 내부 수익률법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도 이제 요것도 요거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가볼게요. 이제 흔적을 남길게. 299페이지의 맨 위에 순효과법 있어요? 개념 잡으세요. 개념. 순현재 가치. 자, 순현재 투자 가치라고 하는데 순효과란 밑줄. 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하면서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그냥입니까? 공제한 값입니까? 그게 순효과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박스에 보시면은 중간에 박스에 밑에 건 보지 마시고 3, 4월 달에 가고 예상된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합에서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뺀 순효과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특징을 가시면 파란 색깔 위주로 가세요. 자, 아까 할인율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할인율이 아까 10%라는 거를 미리 순효과를 구하기 전에 몰라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순효과의 할인율은 투자 주체마다 달라진다는 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똑같다? 개인마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이 할인율이 당해 부동산 투자부터 얻어야 할 최소한 요구 수익률로 가기 때문에 순효과의 할인율은 투자 주체마다 같다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의 파란 색깔. 그럼 순효과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그럼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합이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한 남은 금액이 있다는 얘기죠. 그 금액의 순효과의 크기만큼 투자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자 3번에 가시면은 순효과가 뭐보다 커야지만 투자한다. 0보다. 작으면 그냥이다. 기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독립적일 때는 그렇게 받고 상호 배타적일 때는 가장 큰 걸 선택하죠. 이렇게 됩니다. 넘길게요. 잘 따라오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 곧 채택 여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순효과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개념으로 갈게요. 자 얘는 아까 제가 파란 색깔 투자 안에 현금 유입 현재 가치학과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그냥입니까?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까? 그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밑에 특징을 가시면은 파란 색깔 그러면 순효과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0으로 만들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파란 색깔 수익성 지수를 뭘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1로 만드는 할인이죠. 그냥 어려우시면 그냥 파란 색깔 읽으시면 돼요. 찾았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니까 이해 갔어? 그럼 순효과를 뭐로 만들고 내부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가시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니은에 이 수식의 분모 R을 이제 내부 수익률을 본다면 순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해야 되죠.
근데 내부 수익률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한다,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은 순효가법은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로 했죠? 요구 수익률.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항상 불을 극대화시키고 내부 수익법은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이에요? 그럼 자체의 수익률이니까 위험 보상이 반영되지 못하죠. 내부에 높다고 해서 투자자의 불을 극대화시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채택 여부는 내부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채택하겠어요. 요거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자금은 어떻게 돼요? 기각하고 그중 가장 우선순위는 가장 내부가 큰 거 선택하겠죠? 여기까지 넘겨보세요. 자, 순효가법과 내부순위법의 비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서 항상 순효가가 우수해요. 무슨 가가 우수하다? 순효가. 순효가가 요구순위를 할인하니까 항상 그 주관적으로 투자마다 위험 보상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이 내부 수익은 얘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20% 나온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럼 무슨 법이 더 우수하다? 순효가. 자, 갑니다. 순효가와 내부 수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순효가는 현금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차감한 금액이 순효가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자금은 기각하죠.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그냥 해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순효가를 뭐로 만들어요? 그럼 내부가 요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죠? 자금은 기각하고 얘 내부 수익률을 할인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제가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 그랬죠? 순효가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그러니까 왜 우수하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냥 순효가가 우수하다고 암기해도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법이 더 낫다? 그래서 비고의 순효가가 더 낫다고 나와 있죠? 그럼 이런 쪽으로 왜 했냐면 순효가는 할인율은 요구수율로서 투자의 위험 보상이 반영되잖아요. 그때. 지금 보고 계셔요? 항상 금액이 불을 극대화시키는데 내부는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 자체의 수익률이죠. 그죠? 그러면 그 위험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안의 내부가 크다고 해서 그만큼 부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그냥 외우세요. 무슨 법이 더 낫다? 순효가가 낫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지출 문제는 왜 그런지는 안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밑에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파란 색깔. 자, 수익성 지수는 자, 요 화면 보세요. 유입을 그냥요 유출로 나눴어요. 그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항상 여러분들 요거요 A를 B로 나눈다면 B에 대한 A의 비율이죠. 그럼 이건 유입에 대한 유출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밑줄 쳐보시면은 수익성 지수도 순효가처럼 사전에 할인율을 그냥 해요 결정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결정해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 오른쪽 박스를 가세요. 박스를 가시면은 수익성 지수는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자금은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특징을 가시면은 기억, 수익성 지수는 투자 금액이 서로 다른 투자안을 비교하여 투자액의 상대적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측정하는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밑에 가시면은 수익성 지수는 순효가가 투자 금액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때문에 투자 결정이 기준된다. 자, 그럼 니은에 가시면은 여러 대안 중 순효가 가장 큰 투자안이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투자 분석의 적용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가 같다,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얘기예요. 순효가가 똑같으면 순효가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럼 그냥입니까? 초기 비용이 작아야 됩니까? 그럼 수익성 지수가 큰 거 선택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에다가 배붙여 보세요. 핵심. 자, 단일 투자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이 같게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단일이라는 거는 하나만 투자했을 때에 대한 의사결정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자, 단일 투자라는 건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순효가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그냥요, 유입이 커요. 투자하시겠죠? 대답해봐요. 그럼 반드시 수익성 지수도 뭐보다 크죠? 1보다 크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도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내부가 요거보다 작겠어요? 요거보다 크겠어요? 크죠? 그럼 선택을 하죠. 만약에 순효가가 0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유익과 유출이 같습니까? 그럼 수익성 지수를 얼마로 만들겠어요? 1로 만들게 되겠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얘와 얘를 또 같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순효가가 0보다 작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유출이 큽니까? 그럼 수익성 지수도 반드시 뭐보다 크죠? 1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거가 더 커서 기각한다는 거죠. 하나를 투자했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이야 결론이 같죠? 아니 단일 투자할 때는.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되십니다. 잘 따라오셨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따라보세요. 가치 합산. 가치 합산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가치 합산이라는 것은 만약에 2억해서 2억을 더하면 4억이 되죠. 근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4억하고 3억을 합치면 얼마가 돼요? 7억이 되고 2억하고 1억을 합치면요. 그러면 결과도 똑같이 되죠. 그럼 가치가 가산되는 거는 순효값밖에 없어요. 무슨 값밖에 없다? 순효값. 근데 수익성 지수나 이 내부수익법은 금액입니까? 금액이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수익성 지수가 얘가 1인데 2면 함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면 가치 합산이 되는 거는 무슨 법밖에 없다? 순효값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양가로 번에 동그라미 4번 가시게 되면 거기 순효가는 가치 합산이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가치 합산이 되는 건 뭐밖에 없나요? 얘만 항상 투자자의 부의 극대화에 기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5번하고 6번을 묶어보세요. 수익성 지수는 가치 합산의 원칙이 성립된다, 성립되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수와 수익률은 금액이에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 상대적 투자 효율을 판단하거나 내부수익법은 또 내부수익 따지기 때문에 가치 합산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순효값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가볼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따라보세요. 어림셈법, 어리버리. 그럼 대충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아마 저번 주에 제가 307페이지를 가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숭수법이라는데 아마 야간편이 쳐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다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조소득과 순소득은 무슨 투자액이 올라간다 그랬죠? 총투자라는 거 찾았습니까? 내가 이게 다 동영상 찍어 놓기 때문에 다 데이터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는 뭐로 간다? 기억나세요? 이걸 알아야 좀 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관표에 칠해놨죠? 자, 왜 그러냐면은 총소득과 순소득은 빚을 뺐어요? 아직은 안 뺐어요. 알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대비로 가는 거고, 세전서부터는 빚을 뺐죠. 저번에 했어요. 세전서부터 세후까지는 그냥입니까? 빚을 뺐습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이에요? 지분 투자예요. 지분 투자에서 순소득에서 빚을 빼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조소득과 송소득 무슨 투자라는 게 가고요? 총투자가 가고, 세전과 세후는 뭐요? 지분 투자라고 간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넘기시면은 페이지 305로 가시면 305로 가시면 어림셈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볼게요. 자, 어림셈법을 가기 전에 자, 좀 전에 했던 거 딱 1분만 제가 정리하는데, 자, 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자, 할인은 따라서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얘는 그러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 안 했어요? 고려했어요? 고려했죠. 그런가요? 왜 저한테 물어보려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얘는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갖고 왔잖아요. 그럼 할인 기법이기도 하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 안 했다? 고려했다. 고려했죠. 그래서 얘가 할인 기법이라고도 하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했다, 고려하였다 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운영만 따졌어요? 처분도 다 따졌어요? 매각도 다 따졌죠. 그렇죠? 한 해 소득이에요? 매기간 소득이 달라요. 그죠? 1년, 2년 다 다르다는 가정에서 간다는 거고, 세전으로 가요? 세후로 가요? 그럼 유입과 유출 중에서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유출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야 돼요. 이 두 가지로 하는 게 얘고, 그럼 어림셈법은 뭐냐면 대충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합니다. 자, 지금 할 게 이제 어림셈법인데, 어리버리. 자, 얘는 비할인 기법이에요. 그럼 할인을 해요? 할인을 하지 않아요? 않죠. 비할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가는 건데,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천천히 들어갈게요. 자, 만약에 1억이 총투자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저번 시간에 순소득이라는 거 배우셨죠? 순영업소득.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 따라해보세요. 승수법,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들어간다면 갑니다. 자,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뭘 얘기하느냐면, 승수법은 몇 배냐가 중요해요. 몇 배냐. 그래서 항상 얘들 다 분수입니다. 수익률법도 몇 배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퍼센트죠, 이거는?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거죠. 자, 분수예요. 항상 알고 싶은 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승수법은 뭐가 알고 싶냐면, 지금 1억이라는 총 투자액이 올라가요. 그럼 총 투자액이 2천만 원에 대해서 몇 배냐? 따라해봐요. 5배. 몇 배? 5배. 5배라는 게 뭐냐면, 이 5배가 이 순영업소득 승수를 얘기하는데, 요거를 따라해보세요. 자본회수 기간.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자본회수 기간이 좀 짧아야 돼요? 짧아야지만 우리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자본회수 기간을 따져요. 그러면 얘는 지금 5년이 경과된다는 거예요. 몇 년? 5년. 맞아요? 그러면 얘는, 자, 가볼게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죠. 그럼 할인 기법이에요? 비할인 기법이에요?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1년 있다 2천과 5년 있다 2천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는 처분을 고려했을까요? 고려 안 했을까? 고려 안 하고 그냥 운영소득만 계속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이야 어림셈이야. 어림셈이네요. 대충 보자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보통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대규모 부동산, 테헤란로에 있는 이런 건물 같은 큰 건물 할 때 보고, 이건 대규모야 좀 소규모 부동산 같은 거에 실무에 좀 쓴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승수법은 그냥이야 자본회수 기간이야. 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작을수록 좋다는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수익률은 낮게 나와야 돼요, 높게 나와야 돼요? 그 수익 높아야 되죠. 그럼 얘는 따라서 역수관계, 반대라는 거죠. 그럼 수익률법은 수익이라는 2천만 원이 올라가요. 1억을 나눠서 20%죠. 몇 퍼센트다? 그럼 얘와 얘가 역수죠, 그죠? 그럼 20%씩 5년 되면은 100%가 환원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305페이지는 피고 계셔요? 그럼 어림셈법 갈게요. 어리버리. 자, 얘는 두 번째 줄,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얘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과 달리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시면 얘는 대형 부동산이에요? 좀 소규모 부동산이에요? 현금 흐름도 좀 불규칙적이고 소규모 부동산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은 값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수익률은 그 값이 작을수록 클수록 승수는 그 값이 작을수록 일어나죠. 그럼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이 두 관계가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아예 표로 가시는 게 좋아요. 요 밑을 보시는 것보다 표로 가시면은 30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저자도 저랑 맞는 게 이 승수법에 파란 색깔이 쳐져 있는 게 순소득 승수에 쳐져 있죠. 거기 위에 2번에 파란 색깔이 있어요? 따라서 자본회수 기간. 얘가 자본회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잘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제가 해놓고 문제를 이제 저번 주 거 푸는데 들어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승수법은 투자액이 올라가요. 무슨 액이 올라간다? 투자액. 지금 박스를 보시면 총 투자액이 올라갔죠? 그래서 승수법에 네 가지 승수가 있어요. 승수법에.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조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라는 거와 총이 똑같거든요. 총소득, 조도둑, 소득 승수. 또 뭐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순소득이라는 게 있나요? 영업이 생략이 된 거거든요. 영업. 소득 승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따면서 자본회수 기간. 자본회수 기간. 그 박스에다가 적어 놓은 것도 좋아요. 자본회수 기간. 적고 계셔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수지도 맞고 흐름도 맞아요. 현금 수지 승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불러봐 주세요. 뭐 있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있나요? 자,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은 자, 승수는 몇 퍼센트예요? 몇 배예요? 그럼 투자액이 올라가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두 가지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간다 그랬죠? 총투자죠. 총투자. 총투자액 올라가고 총투자액 올라가고 얘 무슨 투자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지분이죠. 지분. 기억나세요? 총투자 지분투자.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어. 자, 왜 게임 끝났냐면 자, 요것만 아시면은 요것들은 요 앞에 있는 게 내려가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요거는 얘가 내려가겠죠? 내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익명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뭐가 내려가겠어요? 순소득이 내려가고 그런가요? 얘는 뭐가 내려가죠? 세전이 내려가고 얘는요 세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빨리 푸세요. 프린트 보시면은 21번과 22번을 풀어보세요. 21, 22 저번 주 거. 자, 도와드려 볼게요. 자, 지금 21번 있어요? 자, 어림세법에 순소득 손수법 있죠? 자, 이게 따라서 자본회수 기간. 그럼 이게 값이 크다는 거는 회수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죠. 얘기하셔야 넘어갑니다. 짧다, 길다? 이거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22번 보고 계셔요? 이거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따라서 총소득 승수. 뭐가 올라가죠? 통투자액 올라가죠. 놓고 칠판 봐요, 칠판 봐. 그럼 여기는 뭐가 내려가죠? 앞에 있는 게 내려가죠. 지금 22번 보고 있어요? 그럼 그냥이야 앞에 게 내려가. 그럼 총소득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총투자액을 뭐로 나눈다? 총소득으로 나누죠. 답답해 죽겠다. 22번 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그럼 총소득 승수는 총이 올라가잖아요. 뭐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요 앞에 글씨가 있잖아요. 황당하네. 그래서 요 22번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야 앞에 걸로 나눠. 그래, 그래. 그럼 세우로 나눈 게 아니라 총투자 승수로 나누겠죠.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세요? 그럼 총투자액은 맞는데 그냥이야 앞에 걸로 나눠. 그러면 세후 현금으로 나눠, 총수로 나눠. 왜? 앞에 나와 있잖아. 어. 뭐 지금 폐렴 무용한 폐렴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마스크 안 썼어요. 입이 다 이렇게 막았구나. 그 대답 안 하시고 죄송해요. 그죠? 그죠? 왜 계속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22번 보고 있어요. 나까지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다음에 총수도 승수 뭐가 올라가요? 뭐로 나눠요? 어떻게 졌어요? 앞에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힘을 내세요. 자, 그래서, 자, 총수까지는 뭐가 올라간다. 마스크 괜찮아요. 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쓰세요. 대도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개인에 대한 저거니까 쓰시고. 빨리 끝내야지, 패턴 있잖아. 그럼 요거까지 올라갔죠? 요건 지금부터 올라갔죠? 그냥요, 앞에 거 내려요. 내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그죠? 언더스탠드? 이렇게. 그래서 이건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이 승수법. 이 승수법은 마스터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수익률법은 그냥이야, 역수야. 그 옆에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아직 암기가 안 돼요. 그냥 대답만 해주세요. 순영업소득 옆에 있는 게 누구죠? 종합자본환원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두 개 역수고. 보고 계셔요? 세전연금수지승수 옆에 지분배당률이 있죠? 자, 따보세요. 배당. 배당은 세전으로 가요. 다시 갈게요. 배당은 세전으로 간다. 그럼 지분배당률과 역수는 세전연금수지승수와 역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세후 현금 수지 역수는 그냥입니까? 세후 수익률입니까? 그래서 수익률법은 그냥 역수관계만 있다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되는데 좀 전에 풀었던 22번은 돼요.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22번 기억나십니까? 그럼 우리가 총소득 승수는 그냥요 총투자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냥요 앞에 거로 나눠요. 그럼 세후가 아니라 총소득 나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승수법 위주로 좀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넘기세요. 아직 분위기 좋아요. 괜찮아. 넘기시면 308페이지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비율 분석. 따라해보세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비율로. 그러니까 어림세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재무 비율 분석은 밑에 파란 색깔 비율을 계산하는 주체의 잘못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겠죠. 동일한 투자안이라도 그 비율마다 투자 의사결정이 달라요. 이걸 제가 한번 한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쳐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는 게 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바꿔내요. 다른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슨 비율과 무슨 비율?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들어갑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바꿔내기 때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완전히 다른 비율이에요. 갑니다. 이 대부 비율은 돈을 빌리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따 하겠지만 따라서 LTV, LTV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이걸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 분석으로 갈게요. 비율 분석법입니다. 자,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비율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의 부동산 가치가 있다. 그럼 70% 빌려주면 7천만 원까지 땡겨주죠. 그래서 이제 밑에가 부동산의 가치가 내려가요.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고요. 위가 융자액이 올라갑니다. 그럼 융자액이 7천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부채 비율은 달라요. 부채 비율은 돈을 빌리는 비율이 아니라 부채 비율은 타인 돈을 올리고 타인 자본을 올려서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를 올리고 내 돈을 내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지분에 대한 부채인데 타인 돈을 400원 빌리고 내 돈이 100원 나갔대요. 어머, 그럼 몇 배 빌린 거야? 몇 배? 4배, 400%라 그래요. 그럼 400% 나오면 몇 배 빌린 거다? 4배. 300%는 얘기할 때까지 간다. 500%는 난이도를 높여볼게. 150%는
이게 안 돼. 계산이 1조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와 얘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만약에 대부 비율이 60%라는 건 어떻죠? 1억에서 6천만 원을 빌린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해 보세요. 60%가 빌렸다는 건 내 돈이 40%가 나간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요거는 1.5배가 되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이 150%가 돼요. 그렇죠? 근데 타인이 80이면 나는 얼마 나갔어요? 참고적으로 100에서 80 하면 돼요. 20이 되죠. 그죠? 그럼 8천만 원 나갔으면 내가 2천만 원 나간 거죠. 그럼 몇 배죠? 4배가 되는 거죠. 그럼 400%가 돼요. understand?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같은 비율이다, 다른 비율이다. 근데 관련은 없다, 관련이 있다. 왜?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얘는 지문에 대한 부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할게요. 지금 대부 비율 보고 계셔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 총 투자액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저당 비율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니은 얘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차입금 의존도가 커지죠. 그럼 차입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안 높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지죠.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왜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자금을 통해서. 그래서 또한 대불이 높아지면 대출 기간에 대출 원금 회수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채무불이행한다는 위험이 나중에 금융 파트에서 배우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부채 비율은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위에가 부채고 얘가 지분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부채에 대한 지분입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입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바뀌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분에 대한 부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바꾸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한 타인 자본의 부채라는 거는 지분이 내려가고 부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셨죠? 그럼 부채는 타인 자본을 자본 총계로 나누어서 이제 구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밑에 나온 거는 3번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그냥이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랬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부채 감당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배포처럼 써요.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이제 프린트에 풀 텐데 얘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건데 보통 상가 건물 같은 데 대출을 받을 때 자,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요 임대료가 나와줘야 돼요. 임대료가 나와줘야지만 네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봐요. 그래서 따라서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 능력. 네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 보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은행 입장에서는 빚이 많아야 돼요? 소득이 많아야 돼요? 소득이 많아야지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위에가 소득이 올라가요. 순영업 소득이 올라가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은행 입장에서는 빚이 많아야 돼요? 소득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채 감당률이 커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1보다 커야지만 좋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부채 감당률은 투자자의 순소득이 매기간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 몇 배 가는 건데, 자, 오른쪽 3번 체크. 그럼 얘가 1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순소득이 매기간 원리금을 상환해도 잔액이 남죠? 1보다 작으면 순소득 매기의 원리금 상환하기도 부족하다는 요 3번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4번 대출기간이 제가 요거는 주택이었어요, 요거 상가였어요. 상업용이죠. 그래서 1회 이하가 되면 대출을 해준다, 해줄 가능성이 낮아진다. 1을 초과해야지만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채무불이행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건 커야지만 좋은데 채무불이행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채무불이행률은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낮아야지만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채무불이행률은 낮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따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프린트 먼저 풀고 갈게요. 내가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 20번 풀어보세요. 20번.
자, 20번. 자, 비율 분석에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그럼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무불이행률은 채무불이행률이 높아야 돼요? 낮은 게 좋아요? 그래서 경비랑 부채 서비스액이 나가는 돈이고 유효가 들어오기 때문에 커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돼요. 지금 채무불이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효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효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 안전성을 판단한 지표고 손익분기 비율이라고 해요. 이걸 갖게 하면 손익분기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또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게 있죠. 영업경비도 많이 나가야 돼요? 좀 적게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도 우리가 영업경비가 올라가고 또 조소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경비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회전율은 자 높아야 되는데 총 자산의 매상에 대한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그래서 얘는 아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21번인가 따라서 총소득 승수 기억나시죠? 그죠? 얘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총소득 승수 22번 기억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총소득 승수는 자 총투자액을 그냥입니까? 앞에 걸로 나눕니까? 나누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거 나눠요. 그러면 얘와 역수예요. 그냥이다 역수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총소득이라는 게 올라가요.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샀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 자산에 대한 총소득이면 1억을 투자해서 1억 벌면 1회전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회전율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손님들이 와갖고 계속 한 두세 시간 계속 있어야 돼? 나가줘야 돼. 회전율이 많아야 돼요. 맞아요? 머리 만져보세요. 여러분들 머리 회전율도 높아야 되죠. 그러면 회전율은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돼요. 조독수는 역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조독이죠. 자, 체크하셨어요? 자, 얘는 제가 힌트를 줄게. 답이 총총총. 다시 총총총. 그럼 얘는 다른 게 들어가야 돼? 다 총이 들어가야 돼. 총 들어가야 돼. 총자산, 총투자액, 총소득. 찾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회전율이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밑에 해수기간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해수기간법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다 비하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림셈법에 들어간 이제 해수기간법이 단순 해수기간이에요. 단순 해수기간. 그럼 해수기간이 긴 게 좋아요? 해수기간이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오른쪽 예제 문제가 하나 있나요? 이걸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웬만하면 제가 계산 문제는 안 들어가려는데 이건 아주 단순 계산 문제거든요. 내가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제목도 그냥이야 단순 해수 기간이야. 왜 단순한 거니까. 그래서 1, 2월 달에 이거 풀어야 돼. 자, 할게요.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성이 높은 거는 기간이 짧은 거 선택해야 돼요.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기간 중에 균등하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 1년이 12개월이면은 120만원을 환원한다 봐봐요. 횟수예요. 그러면 120만원이면 어떻게 돼요? 1년에 120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씩이죠. 그럼 반이면 딱 120만원에 얼마가 하는데요? 60만원이 하는 되죠. 딱 균등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제가 할게요. 지금 A 있어요? A 찾으셨어요? 내가 스타트를 한번 끊어줄게요. 자, A는 지금 5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나갔다? 그럼 회수를 해야겠죠, 그죠? 단순인데 1년에서 스타트를 끊습니다. 얼마? 1년에 얼마? 100. 2년에 300. 자, 3년째 돼서 작게 도와드릴게. 요까지 그냥이야 400이야. 400이죠. 그럼 얼마만 회수하면 돼? 100만원이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냥이야 기간에 균등해. 그러면 딱 반이면 반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3년째 돼서
얼마야? 200원이죠. 지금 100원만 상환하면 되죠. 그러면 딱 반년만 상환하면 된다는 거죠. 그 따라서 2.5년. 그럼 비서부터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비는 몇 년 걸릴까? 안 되면 밑에 컨닝 하세요. 밑에 있어요. 그죠? 자, 700이죠. 그럼 200, 300, 100이니까 4년 걸리겠죠. 대답해 주세요. 자, C는 몇 년 걸릴까요? 딱 3년이면 딱 되네. 그 다음에 D는요. 자, 300에다가 반띵이니까 3년 반, 3.5년이 되겠고. 그런가요? 일은 짜증나는데 다 걸려요. 5년이죠. 기간이 긴 거, 짧은 거. 어떤 거 선택하겠어? 이거 우리 연습하세요. 찾았습니까? 이게 응용해서 또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단순해서 단순 해수기간이야. 이해하셨죠? 그럼 오른쪽에 좌측에 보시면 해수기간법의 개념의 파란 색깔. 해수기간은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는 세후연금을 부족하여 해수기간을 구하는데, 밑에 박스 보세요.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내 투자한이 짧아야 되죠? 투자 채택하고 더 길면 투자를 기각한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게 좌측에 따르면 단순 해수기간. 그래서 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어요? 고려하지 않았어요? 할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투자한 중에서 해수기간이 짧은 투자일수록 현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자 대상 타당성이 높고요. 자, 해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못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2.5년인데 3년째 돼서 막 1000만원 벌 수도 있잖아요. 고려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 다음에 계산이 간단하고, 뭐 여러분한테는 힘들겠지만 간단하죠. 다른 것보다 간단하고, 목표를 딱 5년 잡는다는 건 그냥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자의적인 건지 단점이 있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현가해수기간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현가해수기간은 뭐냐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자, 그 문제는 아직 우리가 안 나왔는데, 현가해수기간법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년 후에 100만원과 지금 100만원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그냥요 할인을 해야 돼요. 할인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 현가가 0.9, 0.8, 뭐 0.7로 할 수 있죠? 그럼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보세요. 만약에 100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1년 있다가는 90만원인데 2년 있다가 그냥입니까? 80만원이 됩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그냥요 고려한 거예요. 현가들은 무조건 고려해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럼 현가는 그냥이야 고려해. 현가 해수기간이 무조건 고려합니다. 그래서 할인하여 투자 해수기간을 구하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화폐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여러 투자한 중에서 초기 유입이 큰 투자한이 투자 타당성이 높겠죠. 빨리 할인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계산이 한 번도 안 났기 때문에 그냥 박스를 보시면 연평균 세후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박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건 기간입니까? 이익률입니까?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럼 목표했던 것보다 크거나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그럼 단점만 보세요. 얘는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그럼 현금으로 현재 가치를 할인하지 않았죠? 장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현금과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고 목표를 잡는 게 굉장히 그냥요 자의적이에요. 자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라고 한다면, 자, 앞쪽으로 이제 가갖고, 자, 308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재무 비율의 파란 색깔의 비율 계산은 주체 잘못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죠. 동일한 투자하더라도 그 재무 비율마다 똑같아요. 의사결정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죠. 총자산 회전율이 높은데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디가 이제 키포인트냐? 아까 넘어오셔서 페이지 298페이지로 가봐요. 가시면 이 저자분이 거기 중간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위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와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학계로는 두 가지 다 외워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면 돼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럼 요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자, 지금 298페이지는 피고 계신가요? 노안이 오시면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글씨 조그만데 거기 보시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어요. 찾았나요? 그럼 갈게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와 고려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냐? 요게 할인 기법이거든요. 비할인 기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가라는 게 들어가면 고려해요. 무슨 가? 현가. 따라서 현가. 현가가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순영가법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순영가법에는 그냥입니까? 현가라는 게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현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고려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지만 연평균 순영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평균을 내기 때문에 얘는 현가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현가해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 고려하고요. 현가해수기간법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아까 할인연구순위분석법에 따르면서 수익성 지수법 지금 보고 있어요? 수익성 지수법 수익성 지수법도 고려하고 내부 수익률법도 고려하거든요. 내부 수익률법. 그러면 아까 왜 단순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럼 단순회수 기간은 고려해요? 고려 안 해요? 고려 안 하거든요. 단순히 생략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걸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좀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 그럼 그냥 있어? 야매가 있어. 야매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원해요. 그러면 현가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오지선다에 현가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면 이거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암기하는 건 이 두 가지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다 외우지 마시고. 따라서 지수, 내부, 이것만 나오면 다 고려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현가는 암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현가니까 현재 가치 갖고 오잖아요. 내부하고 지수만 암기하시면 고려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럼 빨리 19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자, 19번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걸 찾아야 되죠. 힘내세요. 무슨 가가 들어가면 고려해? 순영가. 그 다음에 따봐 내부 지수. 내부 들어갔지? 근데 회계적 이익률보가 평균적 수익률법은 내부 지수 있어 없어? 평가도 없잖아. 내 말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게 안 들어가야 돼요? 회계적 율법, 평균 수익률법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00%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현가. 현가는 글씨가 안 보여 보여. 그럼 이제 반말하시네. 그럼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내부 지수. 그럼 제가 하나만 할게. 나 야매를 난 확인하고 싶어. 336페이지 가지고 8번을 풀어야 쉬어요. 8번 갑니다. 8번 있어요? 8번 찾았습니까? 자, 볼게. 할인 기법이 아닌 거 있지. 그럼 내가 깜짝 현가, 내부, 지수 이거 안 나오는 거 찾으면 돼. 할 수 있겠어? 초등학생도 하겠다. 씨. 날 쳐다보지 말고 맞히세요. 몇 번인지. 밤새겠다. 밤새. 4번이죠. 4번.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거는 무슨 가가 붙고 이거 글씨 보이죠? 그럼 뭐하고 외우시면 돼? 지수하고 내부만 날려버리시면 돼. 순영가에 현가 붙었지? 요. 디귿에 내부 붙었죠? 즐겨. 학교는 즐겨. 그 다음에 리을에 지수 붙었죠?
그럼 빼먹으면 되잖아요. 빼먹으면. 그럼 뭐하고 뭐가 안 들어가? 해소기관법하고 회계적신율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요. 찍어야 돼요? 맞춰야 돼요? 얘도 찍고 쟤도 찍고는 큰일 나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평가는 그냥이야 글씨가 보여.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고 두 가지 얘기해보세요. 다음에 내부, 지수 이거만 하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